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제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상상하는 것도 잠시 여행 예산을 짜다 보면 이제 많은 지출이나 환전 때문에 이제 한숨이 나오기 일쑤인데 이럴 때 해외여행과 관련한 금융 꿀팁을 잘 알아두면 훨씬 알뜰한 계획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제도 운영팀 김성균 팀장과 해외여행할 때 알아둘 꿀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할 때 이제 첫 단계, 아마 이제 환전 아닐까 싶습니다. 이 환전 수수료, 아낄 수 있는 방법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환전은 은행 창구보다는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환전을 하시는 게 적용되는 할인율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하는 경우에는 달러, 유로, 엔 등의 경우에 최대 90%까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는데요. 또한 외화 수령 지점도 직접 지정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환전 당일에 수령이 좀 어렵고 다음 날부터 찾는 게 가능하고 일일 최대 환전 신청 금액이 1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은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은행들은 제각각 일정 금액 이상의 환전 등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 보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금융소비자보호 포털 파인을 통해서 환전 이벤트 등도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환율이라는 게 이게 조금씩 좀 차이가 있잖아요. 당일에도 그렇지만 며칠 새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조금이라도 더 쌀 때 환전을 할 수 있는 꿀팁은 없을까요? 네, 환율이 떨어지는 시기에 맞춰 환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는데요. 은행은 따라서 이제 해외여행 떠나기 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현재 환율에 대해서 좀 높다고 생각되시는 경우라면은 인터넷 예약 환전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인터넷 예약 환전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미리 목표한 환율을 설정하고 목표 환율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환전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환전 예약은 은행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별도의 외화 통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꿀팁이네요. 인터넷 예약 환전,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예약을 걸어주는,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은행마다 환율, 수수료 조금씩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잘 비교해서 환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환전 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매매 기준율, 둘째, 환전 수수료율, 셋째, 환전 시 우대 할인율입니다. 적용 환율인 매매 기준율은 네이버나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간략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각 은행별 환전 수수료율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은행별 수수료 부분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 검색하기 귀찮은 소비자라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내에 있는 외환 길잡이 코너를 통해서 전체를 한 번에 검색하시고 비교하신 뒤 거래 은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 이제 환전을 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출국 전에 현지 통화로 환전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달러로 환전해서 현지 통화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내지는 달러 반, 현지화 반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달러, 유로, 엔과 같은 일종 통화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이종 통화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 국내에서 달러로 환전하고 난 뒤 현지 도착 후 현지에서 현지 통화로 바꾸시는 것이 환전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중 환전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은행이 받는 환전 수수료율은 이 달러화의 경우에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2% 미만이지만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이종 통화의 경우에는 국내 유통 공급량이 적어 4에서 12%까지 환전 수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전 시 은행에서 제공하는 할인율도 이 달러화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말 그대로 이제 동남아 국가 여행할 때는 이중 통화, 이중 환전해야 수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다는 꿀팁입니다. 자, 여행에서 이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제 불의의 사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행자 보험을 드는 경우 많은데 이거 꼭 들어야 되겠죠? 네,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이 필수적일 텐데요. 단기 체류 또는 장기 체류 이런 여행 기간에 맞추어 보험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그리고 배상 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여행자 보험 가입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 가입은 손해보험 회사의 콜센터 또는 대리점, 그다음에 공항 내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 시에 청약서에 작성하는 여행 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만이 나중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보험 상품 내지는 보험료 비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내 보험 다모아를 통해서 비교 검색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행자 보험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포털 사이트 파인 들어가서 보험 다모아를 통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도 이제 새롭게 알게 됐는데 요즘 이제 스마트폰 워낙 고가니까 스마트폰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계시거든요. 근데 해외여행 하실 때 스마트폰 도난 관련한 특약 가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행자 보험의 특약에는 부가 특약에는 고가의 스마트폰 또는 카메라 등을 도난당한 경우에 보상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 범위는 자기 부담금 1만 원 내에 100만 원 한도로 1물품당 2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실 또는 도난이라는 사유가 명확해야 보상이 가능하므로 현지 경찰서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원, 즉 폴리스 리포트를 꼭 받아오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휴대폰 및 카메라와 같은 개인 휴대폰의 경우에는 도난이 아닌 분실의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함을 꼭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해외에 나가면 해외에서 카드 결제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잘 모르고 그냥 결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원화로 결제할 수도 있고 현지화로 결제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떤 걸로 결제하는 게 더 좋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외에서 카드로 할 때는 반드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 즉 DCC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화 결제 수수료가 3에서 8%가량 추가 부담해야 되며 환전 수수료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통화 결제보다 약 5에서 10%가량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원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원화로 그 결제 금액을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것은 피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원화 결제 서비스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결제 금액이 현지 통화 기준이 아닌 원화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SMS 승인 알람 서비스를 신청해서 원화 결제 서비스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에서 해외 호텔 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서 물품 대금을 원화 결제 시에 그 원화 결제 서비스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공항 면세점이나 기념품 샵에서도 단체 여행 시 방문하는 기념품을 권유 시 원화 결제 서비스를 권유한 경우가 많으니 이 점도 반드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동 설정 여부와 현지 통화 결제 여부들을 꼭 확인하시고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 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해외 나가서 이제 카드 쓸 때 뭐 선물 같은 거, 비싼 선물 같은 거 할 때 카드로 할 때 있잖아요. 이때 수수료가 원화 결제할 때 3에서 8% 정도 추가가 된다는 거. 이게 금액이 고가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원화 금액으로 결제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만약 해외에서 이제 카드를 또 분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카드사에 분실 신고 바로 해야 되는데 분실 신고 전에 또 이게
누군가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돈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이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가 부정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카드사에 분실 도난 신고를 먼저 하신 뒤에 분실 도난 신고 접수 60일 전후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형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담보 등의 목적으로 남에게 제공했을 때는 카드 이용자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예, 뭐 오늘 정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금융 꿀팁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요. 한번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깔끔하게 CG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인터넷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로의 환전 시에는 이중 환전을 통해서 수수료를 절감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카드 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카드 부정 사용 발생 시에는 카드사에 분실 도난 신고를 맞추신 뒤 보상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부정 사용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로 부정 사용을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6가지 꿀팁만 잘 기억해도 더욱 알뜰한 여행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제도 운영팀 김성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